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안 써질 때 깔끔하게 포기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나만의 핵심 역량을 찾아주는 C샵 김원우입니다. 자소서에 관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보니 불화와 짜증, 좌절의 댓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 한 글자도 안 써진다. 돌아버릴 것 같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쓰는 족족 그지 같고 마음에 안 든다. 에피소드 쓸 게 없어서 안 써진다는 말이 제일 짜증난다.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이 댓글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나만 그런가? 자소서가 안 써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쓸만한 에피소드가 없어서. 둘째, 에피소드는 있지만 잘 쓰는 방법을 몰라서. 마지막 세 번째는 쓰긴 썼지만 영 마음에 안 들고 감흥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자소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없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쓸만한 에피소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쓸만한 에피소드가 없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했던 행동을 되짚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에피소드가 될 만한 소재를 발견합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찾아나가고 그래도 안되면 초등학교까지 천천히 찾아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소재를 찾아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간 수행한 활동을 찾습니다. 한두 달 정도 한 것으로 나의 장점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년, 2년 이상 활동한 것들 중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능력이나 역할 측면에서 나만의 특별함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굳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이외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거나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대학생 A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1년, 코딩 동아리 1년, 여행 동아리 한 학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 기간과 특별함, 성공적인 결과와 의미 측면에서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 활동이 현재에도 유효한가를 확인합니다. 취업 시에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역량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멋진 추억이 있다고 뽑아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A 친구는 의미 있는 경험을 찾다 초등학교 시절의 취미 바둑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좌측과 같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의 필요한 정보를 기술합니다. A의 경험을 정리해보면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4년 동안 바둑 학원에 다녔고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재에도 한 포털에 바둑 2단 실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 친구가 바둑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의 대국을 많이 보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전에 적용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국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도전 정신이 생겼고 특히 온라인 바둑은 대국 복귀가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복귀하고 도전하면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했던 것들을 복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공정한 승부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만 실수하면 승부가 바뀌는 바둑의 특성상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약간의 강박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에피소드를 찾았다면 자소서로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앞에서 찾은 에피소드에서 힌트를 얻어 자소서를 작성합니다. 우선 자소서를 쓰기 전에 그 회사의 사업 현황과 지원한 직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완성도가 높은 매우 중요한 직무 K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내 몸의 배인 바둑의 복귀처럼 반복적으로 되새김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쓸 수 있고 나보다 부족한 이들에게 아량과 공정한 대우로 팀 활동을 리드하고 갈등을 해결해왔다 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 배경이나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등도 충분히 쓸만한 소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피소드를 쓰긴 했는데 감흥이 없다 또는 글에 짜임새가 없다면
자소서 작성의 4가지 팁을 참고하여 완성도를 높입니다. 첫째, 맨 위에 한 항목의 내용을 함축하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달아줍니다. 둘째, 결론을 앞에, 내용을 뒤에 배치합니다. 특히 결론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부분을 읽고 싶게 만들면 베스트입니다. 셋째, 나는 착한 사람이다처럼 개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말마다 했던 배식 봉사를 몇 시간 했다 등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기술합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는 6합 원칙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 왜 무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또는 느낀 것은 무엇이다 와 같은 내용을 글자 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넷째, 작성할 때는 채용자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채용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그 직무에 최대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아닌 채용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숫자나 데이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절대적인 팩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자소서로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그렇게 만만한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안 써질 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나만의 에피소드를 찾고 에피소드에서 힌트를 얻고 4가지 작성법을 따라보세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안 써질 때 깔끔하게 포기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감사합니다.